4월 5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일본은행이 매달 7조 원에 이르는 채권을 매입하는 추가 부양책을 도입하고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추가 부양 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시장 심리를 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0.38%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20%, 0.40%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의 경제 회복세가 하방 리스크에 영향을 받기 쉽다고 말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영국은 1.19%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73%, 0.77% 하락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침체 위기의 유로존 경제 부양을 위해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로존 경제가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ECB는 역내 경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추가 부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8천 건 급증한 38만 5천 건을 기록하며 최근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주일 연속으로 증가하며 미국의 고용 경기 회복세가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어제 일본이 양적 완화책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내 증시는 크게 출렁였었죠. 북한 리스크 무엇보다 가장한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리콜 소식, 엔저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9천 기양 넘게 매도했고요. 현물은 4천억 원 넘게 팔면서 코스피는 장중에 1930점대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장중에 3% 넘게 하락을 하다가 마감은 555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 1120원대 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1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 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지표까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우리가 관망이 조금 나왔었죠. 미국 증시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통화량이 어느 정도 정책 자체가 진행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비고용 부분의 고용지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자, 그런 시각이 좀 강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었습니다. BOJ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되었죠. 그만큼 고용지표 관련해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3주 연속으로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더욱더 높은 실업률을 조금 기록을 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문가 예상치 같은 경우에 35만 건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전문가 예상치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38만 5천 건을 기록을 했던 모습은 시장 자체를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가장 큰 호재는 바로 BOJ 효과였죠. 그래서 고로도 하루이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런 기대감 자체를 충족을 시켜주면서 시장 자체를 조금 이끄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격적인 어느 정도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일본과 그리고 미국은 궁합이 상당히 좋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를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유클로우드 시스템이죠. 그래서 홈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했습니다. 홈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다른 UI를 먼저 공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 자체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 정도의 급등세가 조금 연출이 됐던 부분, 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과 상당히 궁합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던 일본, 어제 기대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과감했던 양적 완화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떨지 이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본의 일단 양적 완화 정책, 네.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시장은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미리 알았어야 되죠. 미리. 그래서 방송을 어제 보셨으면 아셨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BOJ 같은 경우에는 안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물가 상승률을 2% 내에 2%대까지 달성을 하겠다. 그만큼 시간을 좀 더 앞당기겠다. 그런 모습, 강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좀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원통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본원통화의 시장 규모를 더욱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본원통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있죠.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돈을 찍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돈을 찍어내서 그 돈 자체를 어느 정도 풀겠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그 액수 자체가 상당합니다. 지금 2년 내에 풀리는 돈을 계산해 보면요. 138조 엔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 자체가 지금 한국 경제의 1.2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큰 돈을 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시중 자체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그런 경기 부양 의지가 좀 더 강하다고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장기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기피를 해왔다는 거죠. 하지만 그 부분까지도 지금은 함께 떠안으면서 장기국채 부분 자체를 만기를 연장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매월 7조 엔씩 매입을 해서 매년 50조 엔에 가까운 그만큼의 금액을 사들이겠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좀 보였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시장을 한번 보시면 한국 경제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환율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환율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하루였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원달러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변동폭은 많이 나타났지만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을 했죠. 그래서 환율이 급등을 했다가 개성공단 철수 소식이 와전된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는 소식이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일본은 또 달랐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94엔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93엔까지도 내려갔다가 그러다 하루이코가 등장을 하자마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그런 드라마틱한 모습을 좀 연출을 했는데요. 하루에 변동폭이 이만큼씩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인위적인 힘이 조금 작용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100엔에서 105엔까지도 우리가 가능한 자리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내에 그 정도까지도 좀 더 엔화 약세적인 분위기가 이어져 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뭐 통화량 정책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뽑아본다면, 일단은 경제 부양 의지를 들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엔화 약세는 좀 더 이어지겠다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관심 종목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예,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장이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와중에도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뭐 알고 있었던 듯이 다시 시장을 좀 올리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만큼 어제 뭐 손질을 하지 않았었던 분들은 지금 뭐 안도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어제는 흔들기가 조금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고요. 오늘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이 연출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코스닥 분위기를 이끌려고 한다면 바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제의 영향을 조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 때고, 대신 KG 이니시스 같은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을 이끌기에 충분한 호재성 재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집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KG 이니시스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KG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용카드 폐지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점유율로 따진다면 지금 75%까지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모바일로 한 번씩 결제를 하시다 보면 뭐 창 같은 게 뜨실 거예요. 거기 하단에 자세히 우측 하단에 보시면 KG이니시스라고 어느 정도 좀 적혀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발견을 하실 거고 바로 그 기업이겠죠. 그래서 지금 KG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가 지금은 연평균 20%씩 성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 부분도 지금 20%에서 30%대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야 될 자리에서 일부러 안 가주는 모습 자체는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이 조금 더 진행이 됐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3봉이 있었습니다. 2번, 3번의 꼭지가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형상인데요. 3번 지금 뚫지 못하고 저항 구간에 걸려 있었죠. 하지만 4번째는 그만큼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과는 상관없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매수권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단에 보시면 정배열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곧 주가의 상승을 겨누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쉬어가는 와중에 우리가 이니시스를 조금 공략하시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 한번 따져보시더라도 지금 가격대도 좋겠지만 뭐 일단은 장중 어느 정도 변동폭을 고려를 하셔서 14,950원부터 하단에 있는 14,5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방법, 그래서 14,500원까지는 매수 권역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좀 좋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신고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7,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17,000원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13,000원을 우리가 손절가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13,000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하단에 보시면 13,500원짜리죠. 13,500원짜리가 상당한 지지 구간입니다. 하지만 그 13,500원을 뚫고 난 다음에 하단으로 이탈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에는 또다시 안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13,500원이 중요하지만 손절선은 장중 변동폭을 고려해서 13,000원까지는 우리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관심 종목의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실 오늘장의 관심 업종 종목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코스피가 코스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장중에 한 3% 정도 내렸었는데 기관 쪽에서 1,300억 원 정도인가요? 매수하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줬습니다. 시초가 부근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 1,300억 원 가운데 한 600억 원 넘게 IT 섹터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지난 관심 종목 가운데서도 이 IT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4월 1일에 추천해 주셨던 성우전자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추천해 주셨던 AP시스템이 있었었죠. 이 두 종목 AS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예, 이 두 종목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기관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고 특히 이제 기관들이 지금 IT 섹터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면을 감안해서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성우전자라든지 AP시스템 모두 다 성장성이 바탕이 되는 좀 길게 보시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의 성장성이 거의 뭐 상당히 좀 좋게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세를 좀 더 타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차분히 보유하는 전략을 쓰시면서 갖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목표가는 7,000원 제시해 드렸는데 사실 7,000원까지 언제 도착을 할까 이런 생각을 드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거래할 때는 그 테마주나 개별주에 거래하던 습관 같은 걸 좀 버리고 차분히 끌고 가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기술 유출 혐의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다가 원상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몰리면서 꾸준히 좀 올라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을 좀 더 기대하시면서 홀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현재 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이 11,500원인데 여기를 일단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더 노리셔서 한 13,000원까지 그대로 좀 더 보시는 전략을 쓰셔도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성우전자와 AP시스템,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시하셨던 목표 가격까지 그대로 홀딩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유망 업종을 찾아볼 텐데요. 앞서서 이 두 종목, AS 받아봤던 두 종목도 기관의 수급을 염두에 두고 추천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유망 업종, 기관들이 집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기관들이 매수세를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요. 어제 그 코스닥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릴 때 거래소 시장도 매수가 강력하게 있었지만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기관이 1,300억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투신권도 역시 550억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런 규모의 매수는 그동안 몇 년 사이에는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관들의 매수세가 공격적이라는 것이고 또 어제 북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크게 출렁였고 또 그동안 말씀드렸던 스페코 같은 종목들도 어제 또 다시 주가의 급등을 이루어내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이러한 그 리스크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아직까지 논쟁의 여지가 많고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표상으로도 그 4년간 넘지 못했던 박스권 수준을 넘어선 상태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그 IT 쪽 섹터의 실적 증가가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관들의 매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매수세를 몰아가는 이런 기관들의 매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일별 기관 매매에서 어제 매수를 한 종목들의 그 면면을 쭉 살펴보시면은 가장 많은 매수를 했던 종목이 SM입니다. 하지만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업종에 대한 매수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을 사들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비중에 맞춰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SM이 많이 사긴 했지만은 SM만 특별하게 많이 사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종목들도 꾸준히 금액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그 밑에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그동안 기관들이 매우 선호를 하면서 많이 끌고 왔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게임 쪽, 그 다음에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여행 쪽입니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이런 쪽은 통신 쪽,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는 SM하고 또 연계되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 파라다이스, CJ ENM, 메일 유업까지도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없이 골고루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이는 곧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고 기관이 공격적인 주가 선취매에 나서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지금은 그 시장에서 투자를 하실 때 거래소 대형주도 물론 나중에 가서는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큰 돈이 안 되는 상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섹터는 어제 상당히 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코스닥 시장의 중형 기술주라든지 IT 섹터를 적극적으로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당분간 매수는 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투자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림수를 좀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IT 섹터 강조해 두셨고요. 자, 그렇다면 기관의 매수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한 종목을 꼽아주신다면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슈프리마라는 종목인데요. 예. 지문 인식 시스템 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유명한 업체로 판단을 하실 수 있고 최근에도 뭐 홍채 인식이라든지 얼굴 윤곽 인식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상으로도 신고가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서 강조드렸던 기관들의 매수도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셔도 돌파가 나오고 있으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그 상승의 배경에는
기관들의 매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은요, 앞서 제가 많이 소개드렸던 그 개별 테마 섹터 종목군들하고는 좀 대응 방식이 틀립니다. 그런 종목들은 순간적인 타이밍을 노리고 단기간에 수익을 빨리 올리는 형태라면은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흐름과 맞춰서 꾸준히 보유를 하는 바이앤홀딩 전략을 써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적응이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개별 섹터는 개별 섹터대로 가고 이런 종목군에 대한 전략은 또 이런 종목대로 따로 가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 조정 시 매수를 권해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25,000원에서 25,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1,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슈프리마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명가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밤마다 고생이 많습니다. 미국 증시 본다고 유럽 증시 본다고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북한 발리스크로 크게 출렁이는 하루였습니다. 지수가 1930선대까지 내려왔다가 마감 한 1950선대 후반 정도로 낙폭을 좀 줄여 마감됐는데 앞서 유럽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어제 일본 증시 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 이상 또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향후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떨까요? 바로 며칠 전에 2100 간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증권사 쪽에서 또 1900이 바닥이냐 1920이 바닥이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 참 우리나라에 이불 두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증권 투자 분석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권 투자 분석팀 그 친구들은 물에 빠지면 절대 입은 안 뜰 겁니다. 입이 무거워서 아마 지렁이하고 이야기한다고 입이 안 뜨지 않을까. 나는 그 증권 투자 분석팀 친구들 제일 참 말을 자주 바꾸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2,000포인트 이상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식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버블이다. 그리고 이제 300일 이평을 봐라 이렇게 했죠. 300일 이평 어제 이제 다이면서 주가가 아래 꼬리 길게 달리면서 이제 급등했는 그런 모양입니다. 사실 어제 장 자체가 공포였죠. 공포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300일 이평이 굉장히 지지가 이제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면서 어제 이제 저점에 매수했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식 자체가 꼭 상승해가 먹는 것보다도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올라가는 이런 상승도 굉장히 큰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상승이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20포인트 상승입니다. 20포인트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안타깝다 이렇게 보시고 어제 여러분들 아마 손이 안 나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포적인 종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장 자체가 일주일 만에 여러분 가까이 보시면 엄청나게 떨어졌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가 찰 겁니다.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는데 거의 80포인트 정도 5일 일주일 만에 떨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제 현금화를 출력하라 했는데 여러분은 기가 얇아가 여러분 귀를 한번 확 청소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인데 제가 볼 때 주가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이제 매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이제 주가가 왜 이래 떨어졌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그 사이 또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도 떴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빠졌는데 왜 떴느냐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 또 합니다. 환율이 1,100원 이상 돼서 우리나라 증시가 힘을 못 쓴다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거품 뭡니다. 거품. 환율이 제가 볼 때 했잖아요. 환율 원화의 약세가 주가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끝까지 저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보는데 끝까지 안 들어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연세 거의 55세 이후에는 골목마다 휴지적으로 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누차 이야기를 했죠.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선물 부분입니다. 선물에서 이제 사생 결단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기간도 2조 외국인도 2조 2천억 걸어가지고 이제는 뭐 주가 자체가 사생 결단식입니다. 지금 상태는 이제 외국인이 이기고 있어요. 지금 상태는 이제 선물 매물대로 보면 외국인이 이기고 있는데 이제 기관의 반격이 굉장히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의 무게 중심 자체는 262.50에 있습니다. 262.50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p 정도 외국인이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250만 원씩 먹고 있는데 과연 기관이 여기서 끝낼 것인가? 저는 그건 한번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BWA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 주가는 떨어진다 했는데 이제 계속 BW를 이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BWI 강의도 이번 이제 월요일 날 4시 반부터 이제 2호선 대신 지점 신천 지점에서 선물 강좌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좀 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실 때 자산 5천만 원 이상 선물 매매하는 사람, 커피 적게 먹는 사람 그런 사람 오세요. 와가 커피 4-5잔 먹을 사람은 오지 마시고 뭐 깡총 차는 사람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브레이크는 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BWI가 0.5 이제 하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좁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302대평에서 지지를 확실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빠져봐야 지금 자리에서 20포인트니까 지금 자리에 주식 파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이 이제 펄쩍펄쩍 뜨는데 테마주 하는데 어제도 코스닥주 지옥 갔다 왔죠. 개인들 밑에서 많이 팔다가 떴는데 코스닥주 서서히 보면 530 이후에는 양봉이 많습니까? 음봉이 많죠. 음봉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주식을 계속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코스닥주로 만치는 사람과 코스닥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자기 출신이 조금 낮은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걸 하십시오. 하면은 얼굴 노래질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테마주보다는 우량주 저점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주하지 마시고 지금 이를 들어서 교체 매매에 적극 동참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때 이제 302평 보라 기술적 분석적으로는 302평을 보라고 환율 보라 두 번째 본 게 여러분들 때 이제 일본 증시죠. 일본 증시의 이제 그 상승이 우리나라 증시 약세 보이다. 어제 요즘 일본 사람들이 본정신이 아닙니다. 통화량을 이제 늘리겠다 이랬는데 일본 증시가 어제 마이너스 거의 2% 빠졌다가 2% 땡겼습니다. 통화량 때문에 땡겼는데 이 타임에 맞춰서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환율은 이미 1,100원대고 일본 증시를 민감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선물 2조 정도 되면요. 이제는 사생 결단입니다. 네 주권 해살고 다 이런 데 보는데 선물 동향을 지금부터 민감하게 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S&P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혼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선물도 거의 혼조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그런 매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이 산다고 주가 뜨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주가는 높은데 최근에 외국인은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외국인 동향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이 산다고 주가 뜬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중도 어떤 종목은 개인이 사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외국인이 사가 좀 올라가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이 사니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헛소리하면서 쌍끌이면 쓰니까 올라간다.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선물로 휘둘리고 있습니다. 선물로 휘둘리고 있으니까 선물에 계속 공부를 좀 하시고 집중적으로 하시고 공부하실 분은 월요일 날 4시 반에 2호선 신천역 대신증권 신천지점으로 오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초보들은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반등 국면이 있는데 반등을 과연 세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 바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하방으로 갈 것이냐 하방 가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색은 분명히 여기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이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제 지난 그 12월 달부터 거기에서 다 조정받았던 자리거든요. 조정받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도치형 피봇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장 자체를 매도보다는 서서히 분할 매수 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그 사이 회원을 안 받았습니다. 주식 회원의 고의로 안 받았어요. 왜? 주식 빠지는데 사면 안 된다고 이제 안 받았는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 주식 회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물량을 늘려야 된다. 제가 분명하고요. 지금 뭐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 날 것 같죠? 전쟁 안 납니다.
전쟁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넉넉하게 주식을 조금 서서히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중국이 북한이 전쟁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중국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일단 일본 증시, 삼성전자, 선물 세 개만 보면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시 악재 나올 때가 바닥입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청송전임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드디어 청송촌놈 신청한 대표님 입에서 매수 사인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에 들어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성광밴드입니다. 재무제표가 아주 우량한 종목입니다. 제조 및 기계 관련 회사입니다. 주력 상품인 피팅 제품은 석유화학, 발전설비, 조선 등의 전방 산업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팅 제품이란 것은 기계 부품의 조립이나 완성을 의미합니다. 중동을 비롯한 주요 플랜트 발주 국가로서의 수출 비중이 약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피팅 업체 선두주자로 앞으로도 시장 지배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회사입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너무 좋아요.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매수가는 23,000원에서 24,500원입니다. 목표가는 26,500원입니다. 손절가는 22,5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성광밴드 보유기간 2주일 말씀해 주셨고요.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바로 월요일에 추천해 주셨던 원익 IPS입니다. 양호하게 수익을 내면서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AS를 받았었고요. 바로 그 다음 날 어제 목요일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AS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추천해서 약 12%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면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더 가능하나 상승 시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났을 때 제가 매도를 드린 것도 현 시장 상에 비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되었으며 구 사명은 아토입니다. 반도체 드라이치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30%로 보이고 있고요. 3년 연속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600% 안정적입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나 또 회원 여러분들께 항상 바닥권에서 회사가 좋고 거래량이 붙는 그런 좋은 종목만 소개하는데 적중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제가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 있는 타워팰리스 단지 삼성빌딩 5층에 있는 동부증권에서 강연을 합니다. 군인공제회관 바로 뒷건물입니다. 약 1년 정도 시간이나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서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 투자 자금이 자신의 인생이나 가족의 생활에 절대적인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죄송하지만 좌석이 20여 개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꾸준히 나신 분이나 고수이신 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차후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여의도 쪽에 넓은 강연회장이 마련되면 그때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지금 꼭 정말 자기 인생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자 즐거운 주말인데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잘 보내시고 다스린 자만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합니다. 어제 종합지수가 장중 전쟁설로 인해서 약 45% 정도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장중에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거의 5%에서 10% 정도 전 종목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장후반 좀 상승했지만 장중에 정말 쇼크가 컸죠. 큰 폭 하락했지만 결국
결국은 시간으로 기다리면 수익이 납니다. 항상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차분하게 침착히 인내하시면서 시간을 잘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기법입니다. 웬만한 다른 기법보다 더 중요하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지혜롭게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항상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사이에 방금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잠정 실적 1분기 실적이요. 영업이익 8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52.9%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4월 5일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HMC 투자증권입니다. 풍산을 꼽았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2분기 계절적 성수기 방산 매출 증가로 분기 대비 51% 증가가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입니다. 다음은 LIG 투자증권입니다. LG이노텍을 꼽았는데요.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107억 원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를 저점으로 카메라 모듈, 기판, 소재 사업부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회복이 예상되며 부진했던 LED 사업부의 경우 2분기부터 적자 폭은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08,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어서 키움증권 NHN인데요. 최근 1억 3천 명의 가입자를 돌파하면서 일평균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의 가입자 순종을 보이고 있는 나이는 드디어 NHN 전체의 실적 성장을 견인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 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게임비를 꼽았는데요. 30종 이상의 신작 게임이 2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 있어서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작인 에어펭귄 프렌즈의 경우에는 라인 탑재에 이어 조만간 국내 카카오톡으로도 출시될 예정에 있어 신작 게임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 보겠습니다. 동원 F&B를 꼽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동원 홈푸드가 인식한 99억 원의 순손실은 일회성 비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영업 상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치캔 가격 인상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5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HMC 투자증권 연결해서 오늘 금요일장 자세한 전략과 이슈를 챙겨보고요. 관심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전일 같은 경우 개장 초부터 이제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국 기업들에 대한 전원 철수를 알렸다는 소식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철수 통보가 사실 무근이라고 좀 진화에 나서면서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1개월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었습니다. 당분간 약간 안정적인 업종 위주의 투자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 증시에 다소 안정판 역할을 해왔었던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신뢰도 좀 약화되는 모습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에 따라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또 고용 관련 지표들, 고용지수라든지 실업률 관련 지표들이 나올 예정인데 이것들까지 약간 부진하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가 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래도 그동안 좀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업종들, 예를 들어서 IT라든지 유틸리티, 또 미디어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 이제 매수 시각으로 계속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들 1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이달 말까지는 IT 부품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계속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규 편입 종목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풍산이던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풍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이 최근 한 달 동안 풍산 주가 거의 9% 이상,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일단 구리 가격 약세가 일단 배경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분기, 2분기에는 실적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풍산의 1분기 별도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4,800억, 영업이익이 한 230억 정도 나오면서 전분기, 그러니까 12년도 4분기 대비 한 1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유는 일단 1월달, 2월달 구리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4분기에 있었던 재고 평가 손실이 이번 기에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는 영업이익 17% 증가. 두 번째가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 좀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방산 매출,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매출 한 절반 정도 되는데 방산 매출 역시 전분기 대비 한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1분기 대비 53%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PBR이 0.7배까지 내려간 상황이에요. 이 PBR 정도라면은 2011년과 2012년도 PBR 저점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반기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 상승까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 과거 3년 PBR 평균이 한 0.9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 3년 평균 PBR을 적용했을 때는 현재 EPS 대비해서 목표가 한 35,000원까지로 추정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의견은 매수, 바이 의견 제시해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이강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금요일장 출발을 23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지수는 0.6% 정도 내린 194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0.3% 정도 내린 55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면서 오늘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 일정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1분기에 매출이 52조,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1분기 8.7조 원 이익이 이제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좀 노이로제 같은 게 있죠.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 이제 그 점이 있지만, 이제 24일 기준으로부터 이제 갤럭시 S4가 이제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이에 따른 또 상세 효과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중국장은 이제 청명절로 휴장이 있고요. 대만은 벌초일로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이제 뭐 G2가 이제 뭐 휴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롯데, 현대, 신세계, 뭐 갤러리아 이제 주요 백화점들이요. 오늘부터 21일까지 이제 17일간 이제 봄 정기 세일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이제 뭐 유통 관련 쪽도 한번 관심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주식 교환을 이제 하기로 합니다.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제 외환은행을 100% 완전 자회사로 이제 편입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교환 이전일이 이제 오늘이고 이제 신주 상장이 4월 26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P5+1 핵
협상이 있습니다.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제 이사회 이제 5개 상임이사국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독일과 이제 그 이란과의 이제 핵 협상이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그 열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점도 증시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3월달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 그리고 2월달 무역 수지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 일단 고용 동향 보고서에 담겨 있는 이 실업률과 또 비농업 부분에 있는 고용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이자율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바로 이제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1945포인트, 코스닥은 553포인트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는 저는 계속해서 1985포인트 이하에서는 바닥 시그널이 계속 유입이 되고 코스닥은 540포인트와 530포인트 구간대를 확인하고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우리 코스닥은 540포인트를 한번 테스트를 하고 긴 밑꼬리를 달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코스피도 지금 뭐 저가 대비로는 1938포인트를 확인하고 또 밑꼬리가 만들어지면서 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을 좀 놓고 보실 때 국내 이제 증시 약세의 원인들이 몇 개가 있죠. 국내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또 이제 대북 리스크, 또 BOJ 추가 부양책, 또 STX 그룹에 대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고요. 또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이 완충을 해주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과 또 현대차의 그 대규모 리콜이 이제 돌발 악재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악재였던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적인 부분들과 또 엔저 효과와 또 동시에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 그 센TV에서도 공개 방송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985포인트 기준으로부터는 일단 저가 매수 시그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과 혹은 연기금들이 받쳐주는 그런 수급 주체에 있는 조목들을 좀 선정해서 매매를 하자, 저가 매수,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 날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지금 상방으로 계속 몰리면서 개인 투자들을 좀 하방몰이를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린다면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여력이 계속 충분해질 것이다. 그리고 저가 매수세에 대한 유입도 상당히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 준비한 모든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